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대국민 연설에서 백신과 부스터샷을 맞았다면 할러데이를 예정대로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1인당 2번에 해당되는 테스트 기구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은 여전히 백신과 부스터샷 효능에 대해 혼돈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 효능이 떨어지는데도 왜 백신이나 부스터샷이 해결책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연방법무부 법자문관이 코비드 기간 중 죄수들을 집에서 머물도록 교정국이 결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미러클이라고도 말합니다. 중국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온 하버드 대학 교수가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 법무부의 논란이 많은 중국 경제 스파이 색출 작업 결과로 미국의 엘리트 대학은 연방 정부의 스파이 색출 조사 과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연방 소유 땅에서 이루어질 2개의 태양 파워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클린 에너지가, 단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 고임금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대표가 기후변화 지출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조 맨신 상원 의원을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아주 긴 길에서 이웃들이 서로를 의지하는 커넥션의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도 코비드-19으로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2021년에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기 이전보다도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숨지는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크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 변이는 시속 210마일의 커브볼이다. 210마일의 커브볼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잡기 힘들겠습니까? 던지기도 힘들지만 그건 코비드-19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럴 정도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이 오미크론 변이는 시속 210마일 정도의 강한 도전입니다. 허리케인 중에서도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주말에 나 부스터샷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그거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현 대통령이 드리는 말씀이 백신 의무화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뭐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연방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칩이 들어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 음모론이 많이 퍼졌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자녀분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모님들께 전하는 얘기로는 학교 문은 닫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개 정도라고 하면요. 테스트 기구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뭐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테스트를 받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한 사람당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2번은 이 코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연방정부가 제약회사에서 돈 주고 사서 하나에 약 $25 정도 되잖아요. 미국에 8개가 나와 있습니다. 코비드 테스트를 하는 기구가. 이것을 연방정부에서 사서 여러분들께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면 테스트를 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를 물어보시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연방정부의 웹사이트는 신청을 해야지 보내드립니다. 모두에게 다 뭐 자동적으로 우편물로 배달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편 배달을 합니다마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웹사이트 알려주세요 하는데 아직 웹사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만들겠다고, 며칠 안에 완성이 되겠죠. 1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일부 지금 주 정부에서는 뉴저지라든가 뉴햄프셔, 워싱턴, 매사추세츠는 이제 주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셋업을 해서 그쪽 주민들에게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그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 특별하게 새로 달라진 것이나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군의관, 또 군 소속의 간호사, 응급 그 처치반 등을 특별히 이제 더 지금 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으로 1,000분 정도를 이제 보낸다고 했고,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많은 그 대책을 그대로 해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금요일이 24일이고 토요일이 25일 크리스마스 데이, 그때부터는 이제 연말 그 연시까지 쭉 할러데이 분위기로 가는데,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은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미팅을 하거나 가족 모임에 가시는 것을. 그러나 백신 접종을 받으셨고 또 게다가 되고 또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은 계획했던 대로 할러데이 예정대로 그 크리스마스 할러데이를 지내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니, 백신 접종 해봤자 별로 효과 없다고 하는데 그럼 부스터샷은 얼마나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뭐 등등의 그런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사망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백신으로 정부가 여러분들을 뭐 신상 정보 같은 것을 알아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망자 숫자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거 위험한 거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을 2번 받으신 분들, 또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들은 안심하고, 완전 안심은 아니지만요, 할러데이를 준비를 해도 됩니다 하는 게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그 밖에 잠깐 지금 현재의 오미크론의 레이티스트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백신과 부스터샷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었던 그 점을 오늘 아침에 NPR 방송이 아주 그 자세히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지금 그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하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확진자가 확인이 됐던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양처럼 순해졌다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해서 지난 목요일에 케이스가 27,000 케이스였는데 화요일, 며칠, 일주일이 안 됐죠. 일주일에서 이틀 모자랍니다. 닷새 만에 27,000 케이스가
15,424케이스로 내려갔습니다. 거의가 오미크론 변이였고요. 그래서 진앙지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됐으니까 주춤하는 시기도 빨라진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1월 중순부터 2월 초, 중순 이때까지가 피크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미크론은 희망의 불빛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델타보다는 좀 빨리 가라앉는 게 아닌가. 델타가 확 그 피크 치고 막 그렇게 할 때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오미크론은 대신에 빨리 19일 안에 촥 그 막 이렇게 왔다가 금방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또 그 뒤에 문제도 있지만 오미크론 다음에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때 생각할 문제고, 현재로서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케이스를 본다면은 기간이 좀 짧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강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게빈 뉴섬 주지사가 헬스케어 워커들은 부스터샷까지도 의무적으로 맞아야지 된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2020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2019년보다 짧아졌습니다. 1년 사이에.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을 그 숫자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워낙에 뭐 35만 명 정도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78.8세 2019년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그 정도였는데 1년 반 정도 줄어들었네요. 77세가 됐거든요. 1년 반도 조금 넘네요. 1년 8개월이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2020년에는 77세가 됐습니다. 평균이고요. 한국 분들은 요즘 80세, 뭐 90세 되신 분들도 너무 정정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수 업종에서 만약에 이 코비드 19에 확진이 된 다음에 격리를 해야지 되죠. 식당 같은 데는 뭐 그야말로 이게 아주 큰 문제잖아요. 얼마 전에 뉴욕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코비드 19으로 그 양성 반응을 받아서 격리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보다 줄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이 큰 문제지, 역시 오미크론도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은 며칠 앓고 또 툴툴 털고 일어나시고 하니까 헬스케어 워커라든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열흘씩이나 격리를 한다면은 그 업소에도 본인도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간을 줄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백신과 부스터샷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전혀 일하지 못하는가? 막지 못하는가? Yes and no, or yes or no 입니다. 2번 맞았을 때 돌파 감염이 되는데 그럼 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가?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파 감염이 되죠.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백신 접종 맞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도 돌파 감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파 감염조차도 돌파 감염이 안 되는 것, 이 백신 접종을 2번 맞으신 분이에요. 부스터샷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2번 맞으신 분들도 한 30%까지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70%는 돌파 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데이터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코비드 19이라는 것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데이터상의 실험실 상의 것이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렇지만 2번 맞으면 70% 돌파 감염 될 수 있어요.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똑같은 수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픈 것,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70%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나이대에 70% 병원에 입원한다 하는 정도면 무척 아프다는 거잖아요. 며칠 앓고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아픈 것은 70% 막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우스 아프리카의 7만 8천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델타와 비교해 보면 델타는 90% 조금 넘게 현재 백신 2번 맞은 것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그것보다는 작지만 70%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모든 나이대의 70%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입원까지 가는 것은 60%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2번 백신 접종을 계속 지금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터샷은 감염조차도 아주 많이 막는다. 2번 접종 맞아가지고는 정말 30%밖에 못 막아요. 돌파 감염을. 그런데 부스터샷까지 하면은 그러면 많이 막는다는 겁니다. 모더나를 여러분들께서 1, 2, 2번을 맞으셨다면, 백신 접종을 2번을 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32%밖에 못 막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스터샷을 더하면 드라마틱하게 방어를 한다는 거죠. 어메이징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32배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2번 접종만 받았을 때보다. 그래서 반대로 이 케이스에는 70% 돌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2번 맞았을 때고,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감염조차 병원 입원율 아니고 감염되는 것까지도 75% 정도는 막는다는 겁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좀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께는 부스터샷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부스터샷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독일 같은 데서는 이 2번 접종을 맞은 경우, 존슨앤존슨은 빼고요, 2번 접종 맞은 이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같은 형태의 이 백신을 2번을 맞았을 경우, 지금 미국에서는 16살부터 시작을 해서 6개월이 되면은 부스터샷을 맞으라라고 하지만 독일은 3개월부터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아직까지 6개월이에요. 그런데 의사나 과학자들이 이 질병통제국의 권고와는 달리 3개월이 되면은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번 접종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 항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훈련을 하는 기간, 바디에, 신체에 적응하는 기간과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적어도가 아니라 3개월이 돼야지 완성이 된답니다. 1개월, 2개월 가지고는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면은 완성됐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3개월 되면은 해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런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주치의라든가 이런 많은 전문가들, 만약에 약국에 갔었을 때 나 3개월 됐는데 놔주세요 하면 쉽게 놔주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됐는지, 이걸 아직 제가 뉴스 하러 들어오기 전까지 정확하게 통일된 것을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개월 되면은 맞는 거 괜찮다라는 거고, 네 번째, 면역성을 높이는 건 항체의 양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신체가 적응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2번 맞으면 그 면역 시스템이 항체를 만들긴 하지만 새로운 변이에는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안 된 항체가 뭐 별로 잘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부스터샷은 맞고 나면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2번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도 뭐 2주일 정도 있어야지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부스터샷도 이미 항체가 생겼었기 때문에 부스터샷은 조금 더 빠르답니다. 그래서 딱 14일이 되면은 맥시멈까지 일할 수 있는 것까지 딱 돼 있답니다.
보통 이제 백신은 2번 맞고 나면 14일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부스터샷은 그것보다 조금 빨리 일하기 시작해서 14일, 맞고 나서 14일이 되면은 완전히 맥시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22일인 오늘 맞게 되면은 14일을 보태면은 어떻게 됩니까? 1월 초에는 여러분들께서 완전히 그 부스터샷이 일할 수 있다 되는 거고요. 6번째, 부스터샷의 효력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백신을 두 번 맞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지금 효력이 떨어져서 부스터샷을 맞는 거잖아요. 이 부스터샷이 언제까지 기간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거쳐오면서 그 당시에 1차, 2차 백신은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 그 약해지기 시작하더라.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스터를 맞는 것인데, 이 부스터 샷을 맞았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런 방어력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 방어력이 14일 맞고 나서 맥시멈 아주 최대까지 되고 언제부터 효력이 약해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병원 입원율 줄이고, 병원 입원율을 줄인다는 것은 당연히 사망률을 상당히 줄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백신과 부스터샷을 맞아야지 되는 이유, 존재의 이유라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지금 방금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식품의약국이 코비드-19 그 치료제를 승인을 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잠시 뒤에 다른 뉴스와 함께 좀 나온 내용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레이티스트 뉴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덜 돼서요. 아직까지 헤드라인만 딱 방송을 하고 마는데요. 케이블 뉴스도 잠시 뒤에 더 나오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그동안 뭐 코비드 19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에 가려져서 뉴스로서는 빛을 보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일부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러나 미국의 방향을 보여주는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그러나 이분이 2020년 1월부터 하버드 대학교에서 봉급은 받지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됐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하다가 어제 연방 수사 당국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그쪽 보스턴의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찰스 리버라고 지금 62세가 되셨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전에 생화학과의 학과장이셨고, 그리고 뭐 나노 이런 것에 굉장히 밝고, 로이터에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무슨 화학 전문가 뭐 이렇게 선택을 하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2018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죠. China Initiative라고 해서 중국에 대해서 막 뭔가를 조사하고, 특히 이제 이 China Initiative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경제 스파이가 있다. 그런데 그 같은 수사의 포커스는 지금까지 아시안들에게 많이 맞춰져 왔습니다. 뭐 중국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스탠포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버클리, 프린스턴 뭐 이런 많은 그 미국의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교에서 끝내라, 이런 거 끝내야지 된다 하고 행정부가 바뀌면서 그 메리 갈란드 현 그 연방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수사 조사 자체는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윌리엄 바, 빌 바 그 당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무엇이든지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것이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과 이런 관련이 있지, 중국에 이런 기술을 넘겨줬지, 했는데 그게 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 그냥 기각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하버드 대학교 생화학과의 학과장을 딱 그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인데요. 하나는 중국 정부의 리크루트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뭐 연구를 하고 돈을 지원받고 했는데도 연방조사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을 한 것,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리고 이제 소득세 보고하고 할 때 중국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돈 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 외국 은행에 뭐 어카운트가 있고 돈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한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럼 이 사람이 중국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우한 대학교와도, 중국 우한 기술대학교와도 연관이 있는 거고, Southern Talen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국 정부 베이징에서 주관해서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도 이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일본도 일본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리크루트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하죠. 대신에 그런 정부들이, 중국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뭐 예를 들어 논문 발표를 할 때 조금 그 이득이 되게 한다던가,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할 때 우리 아무런 조건 없다고 하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영향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순수하게 정말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교수의 케이스에는 이 Thousand Talen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한 대학교가, 이 중국 정부 베이징과 우한 대학교 기술대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에게 한 달에 5만 달러를 지급을 하고 생활비도 최고 15만 달러까지 주고 150만 달러 이상의 일종의 그 리워드 같은 것을 줬는데, 그 리워드를 주면서 중국에서 이 교수에게 원했었던 것은 우한 대학교에 연구실을 설립을 해라, 뭐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왔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그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실 자체를, 이 소득 자체를 이 교수는 숨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교수의 변호사는, 만약에 이런 것을 알면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면 지금까지 뭐 나노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해왔었던,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최고의 화학자다라는 평판이 떨어질까봐 알면서도 그만큼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숨겼다는 겁니다. 조사 진술을 할 때 알면서도 기꺼이 숨겼다는 얘기고요. 목적이 있게 숨겼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 교수는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뭐 논문 발표한 것이 400편도 넘고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뭐 우호적으로 했다던가 아니면 우한 대학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뭐를 했다던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 그 교수의 주장이고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논문 어디서 중국에 좋게, 우한에 좋게 했다 하는 것으로 기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 교수는 여전히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세계의 선구자적인 그런 화학자요. 그런 그 화학자가 지금 이런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아직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는 이거 조금 연방 그 법무부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그 많은 그 에이시안들에 대해서, 뭐 심지어는
그 중국계 캐나다 사람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경제 스파이 혐의로. 그런데 그러니까 국제 사면 재판소도 미국 연방 법무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비난을 했고, 미국의 민권 연맹에서도 비난을 했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주의 33지구의 지역구의 의원인, 아주 지금 의회에서, 연방 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테드 리우 의원이 대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3살 때 미국에 와서 아시아계로서는 굉장히 촉망받고 있는 정치인인데, 이 의원도 연방 법무부에서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중국을 말하자면 깨부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 수사인데, 그 수사에 지금까지 무리가 많았던 것이고, 지금까지는 특별히 누구를 기소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그야말로 무슨 뭐 선구자적인 화학자가, 로이터 통신이 지난 10년 동안 최고의 선구자적인 화학자였다라고 선정을 한 2011년에 그런 사람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방 조사관에게,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돈 받은 건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고, 선고 공판은 아직 스케줄이 나오진 않았는데 선고 공판에서 아마도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이게 연방 수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튼 국제 컨퍼런스 등에서 중국 대학교에 유리하게 뭔가를 발표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지적 재산권 같은 것도 유리하게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사를 했겠지만 그 충분하게 증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안건에서 무조건 그 중국에 나쁘게 보도를 하거나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형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바이든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자꾸만 뭐 우크라이나 사태니 뭐니 하고 오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주변 다른 국가에게 또 뭐 무기도 팔고 이런 것을 승인을 하고 하는 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법무부에서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국내적으로 좀 약간 소프트한 일도 합니다. 이것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좀 강하게 했던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풀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미러클이라고 부르는 게요, 연방 법무부가 코비드 기간 중에 위험하지 않는 죄수 수감된, 어떠한 행정부에 따라서 죄수를 많이 수감할 때가 있고 웬만한 것은 조금 풀어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비드 기간에 이 감옥도 모자라고 하니까 이 교정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또 서로 전염도 많이 되고 하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 또 커뮤니티에서도 우리 어떠한 한때의 실수로 감옥에 갔지만 다시 그 사람을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에서부터 일반 회사부터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물론 여러 가지 장치는 해놓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무부 차관이 발표를 했는데, 교정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그 집으로 보내도록 하는 그런 그 재활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사회로 돌아가는. 그렇다고 뭐 영원히 감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봐가면서 나중에 심사를 하겠지만 적어도 코비드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코비드가 굉장히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 법무부는 이 같은 크리스마스 미러클이라고 불리는 결정을 하기까지 쉽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와 연관된 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서 잡고 조 맨슨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의 옷자락이 이쪽 저쪽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좌측 우측으로. 잠시 뒤에, 오늘은 늘 그냥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슨 의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의 성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정치인입니다. 조 맨슨.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연설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조 맨슨 의원과 나는 뭔가를 꼭 이룰 거야. 지금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에 대해서 조 맨슨 의원이 박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나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전화통화도 하고 어제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50대 50이기 때문에요. 상원 구조가 맨슨 의원까지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줘야 그때 50대 50이 되면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딱 넣어서 이 안을 1조 7,500억 달러짜리를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올해 안에는 안 되지만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해야지 되는 케이스가 꼭 성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후천성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타입 2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 당뇨병이 때문에 인슐린을 주사할 때 굉장히 많은 돈, 이걸 이제 35달러로 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만약에 민주당과 여러 가지가 조 맨슨 의원이 맞지 않아서 우리 당으로 온다면 anytime welcome. anytime welcome. 당연히 anytime welcome이겠죠. 그럼 조 맨슨 의원이 어떤 사람이라 그런가? 기본적으로는 이분은 민주당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제 뭔가를 사회복지 시스템을 늘려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는 그러한 정서, 멘탈리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뭐를 주고 뭐 한국에서 뭐를 주고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 점점 이렇게 미국이 그런 국가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 맨슨 의원의 가정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해서 다른 제약회사의 CEO고요. 그러니까 인슐린 값 뭐 약값 낮추고 뭐 하는 것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아들은 또 뭐 에너지 회사의 CEO거든요. 기후 변화 여기에도 뭐 에너지 같은 거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 하는데 뭐 이해상충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도 이 석탄 업계 뭐 이런 오일 에너지 업계를 통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또 과거에 로비 그룹의 이사였는데 그 로비 그룹이라는 게 규제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화당 같죠 느낌이. 근데 민주당입니다. 규제하는 것을 막고 친 비즈니스 성향, 이런 로비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에게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할 때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이 조금 섞였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또 지역의 정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Turn between two lovers 하는 그런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일단 민주당을 뭐가 잘 안 되면 탈퇴를 해서 그럴 경우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은 Welcome to my world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캘리포니아주의 2개의 태양 파워 프로젝트를 연방정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맨슨 의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후변화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항상 연방정부는 세컨드, third 플랜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 클린 에너지에 말 그대로 이거를 막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조 맨슨 의원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땅 관리국이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아리카 그리고 빅토리 패스라는 곳에 태양 파워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연방정부에 하고 있는이 아니라 연방정부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돈이요 6억 8,900만 달러가 된다는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클리어웨이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이 일을 맡는데, 그렇게 될 경우 465 메가와트 파워를 한다는데, 그 정도 465 메가와트 파워면요 13만 2천 가정이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케이스도 최종적인 승인 단계라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콜로라도주, 네바다, 뉴멕시코의 한 9만 에이커 연방 정부 땅에서 그렇게 그 태양 파워 프로젝트를 하도록 거의 지금 승인 단계에 왔다고 되고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여기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은 돈을 굉장히 많이 주는 업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2035년까지 뭐 이산화탄소 없는 전력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될 테고요. 이게 이제 땅 자체는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내무장관도 클린 에너지 목표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3년 정도 지나면은 3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남아있는 임기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FDA에서 파이자에서 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만 승인을 했네요. 이 멀크사와 또 다른 것은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고요. 파이저사에서 만든 팩슬러비드라는 이 치료약은 초기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초기에 닷새 이전에 먹으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을 89% 줄여준다. 파이저사의 얘기입니다. 또 다른 데서는 조금 비율은 다르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테스트를 많이 해서 내가 음성인가 양성인가를 알고 치료제 자체도 지금 테스트 기구와 마찬가지로 연방정부가 많이 사놨다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면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희망이 조금 보이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메릴랜드주예요. 그 비디오를 보니까 몇 분 동안 계속되는 것으로 보니까 길이 굉장히 긴 길이었어요. 한두 블럭이 아니라 그 길에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인가 보니까 남성이 봤더니 굉장히 우울해하더래요. 그래서 줄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그 반짝반짝거리는 줄을 우리 집에서 앞집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점점 이웃이 늘어나서 그 동네의 한 75% 정도는 하면서 이것이 커넥션이고 러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연말에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